안녕 여러분, 정말 오랜만입니다. 코텍스 TV 제이크입니다.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편씩 업로드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깨에 좀 힘을 좀 빼고 제 개인적인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. 바로 제이크 군대 2번 간 썰.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군대를 가기 싫었어요. 너무 싫었어요. 결정적으로 저는 신검을 4급 받았어요. 그때 당시 때 4급이면 공익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엄포로 인해 재신검을 받고 다시 1급을 받고 현역 징집 대상이 되었습니다. 전 좌절했죠. 그리고 아버지의 강한 푸시에 의해서 해병대를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돼요.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. 왜냐면 군대를 가기 싫었으니까. 화성에 있는 사령부에 가서 간단한 체력 테스트하고 그룹 면접을 받습니다. 면접관 앞에서 육하원 측에 얘기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였어요. 몇 번, 누구입니다. 저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.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. 그 다음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관들의 개별 질의가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보질 않더라고요. 직감적으로 좀 느꼈죠. 난 탈락이구나. 별 기대 없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2학기 기말고사 중에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. 예, 아버지, 너 해병대 합격했다. 입대 준비해라.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한 5초에서 6초 정도 정적이 흐르고 말을 꺼냈죠. 근데 합격자 발표는 3일 뒤인데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?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어요. 전 너무 좌절을 했습니다.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뭘 하지? 막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 가기 전에 무엇이든가를 해야 됐으니까. 근데 마땅히 할 게 없었어요. 거기서 한 번 더 저는 좌절을 합니다. 12월 25일 크리스마스. 다들 분위기가 좋죠. 크리스마스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사회에서는 연인, 가족,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면서 여념이 없을 때 저는 영등포역에서 새마을호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. 저 혼자 포항까지 갔어요. 가족이나 친구의 배움 없이. 크리스마스 저녁에 포항역 근처의 모텔에 방을 잡고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 크라운 베이커리,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크라운 베이커리 지금은 아예 망해서 다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. 왜냐면 다음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? 생일날 입대를 하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모텔에서 들어가서 당시에 지금 바뀌기 전인 WWF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막 시간을 때우면서 있다가 자정을 넘기고 혼자 케이크에 초를 켜고 불을 붙였습니다. 그리고 후 하고 불었죠. 그리고 맛있게 냠냠했어요. 맛있게 먹었어요. 왜냐면 마지막 케이크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 최악의 생일인 줄 알았습니다. 미래엔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으리라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.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아침 백반을 시켰는데 때마침 또 미역국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냠냠했습니다. 냠냠 맛있게 먹고 입대 장소에 들어가서 오하열을 이렇게 맞추고 가족 친구들에게 인사하라고 DI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? 얘기를 해줍니다. 이제 입대하기 전에 신병들한테. 근데 저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멀뚱히 있었어요.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.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지옥이 시작됩니다. 6주간의 기초군사 교육을 마치고 자대를 배치받는데 저 포함해서 15명 정도? 15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. 15명 정도가 남고 다들 떠났습니다. 왜 남았느냐? 1사단 수색대로 팔려가는 거였습니다. 그렇게 해서 수색대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.
제가 전입을 했던 시점에는 그 부대 내부적으로 구타 사고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초반에는 나름 편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. 뭐 나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배기 휴가를 나와서 이거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부대에 다시 복귀를 했고,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수색교육대에 입교를 합니다. 그게 제 인생 두 번째의 지옥이 시작됩니다. 수색교육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.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말이죠. 더군다나 교육생 내에도 계급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 일과가 끝나고 뭐 내무실 정리 정돈, 뭐 장비 세척, 뭐 그런 것들도 계급이 낮은 후달린 교육생들이 해야만 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. 저는 뭐 수색교육의 뭐 지옥주는 별 기억이 없어요. 왜냐면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. 눈 감고 있다 눈 뜨면 어디 도착해 있고, 눈 감고 있다 눈 뜨면 다시 또 어디 도착해 있고,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. 그래서 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. 유일하게 기억이 남는 거는 페달링 아시죠? 고무보트 IBS를 하고서 선착순을 하는데 밤하늘에 그 닌텐도 슈퍼마리오가 쉴 새 없이 이렇게 벽돌을 부시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. 헛걸을 본 거죠. 거의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헛걸을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. 왜냐면 잠을 못 자고 제정신이 아니니까요. 하지만 뭐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고 휘장을 받았을 때는 뿌듯한 감정이 벅차 올랐습니다.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현실은 시궁창인데. 해병대 군생활 동안 저는 맞선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해병대에서는 맞선임을 잘 만나서 구타 없이 맞지 않고 군생활을 했습니다. 저 역시 후임들을 때리지도 않았고요. 하지만 그 맞선임이 훗날 제게 잊을 수 없는 통수를 치게 됩니다. 빅엿을 저에게 줘요. 진짜 말도 안 되는 빅엿을. 정말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빼박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상병 5호봉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나름 원래 군대를 가기 싫어했지만 군대 생활이 나름 적성에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 표현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기립가시, 제 임용이죠. 하사 임용을 생각을 하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콜렉트카로 말이죠. 예, 아버지께로 전화드려서, 예, 아버지, 저 군생활을 부사관으로 계속 하고자 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어요.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말씀이 없으셨다가, 그리고 꺼내신 말이, 지금까지 군생활 한 거면 충분하지 않냐, 굳이 계속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, 아버지 생각에는. 그리고 더군다나 해병대는 지금부터 잘 안 되는데 라며 말을 하셨죠. 꺼내셨죠.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.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. 해병대가 진급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. 지금도 물론 잘 안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, 제가 있었을 때 하사 10호봉, 11호봉도 봤었습니다. 팀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성함을 꺼내기가 좀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어요. 전역할 때까지. 그리고 해병대 생활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. 재밌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집합도 하고 재미없는 일도 있고 등등 지나고 나면 지금 생각해보면 다 추억이고 향수로 남게 됐죠.